안녕하세요. 저는 MCPHS 약대를 다니고 있는 올리비아 킴입니다. 곧 졸업을 앞둔 졸업반이에요. 저희 파마시 아웃리치에는 책임자 닥터 폴라 에빈스가 계시고요.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약 안전 수칙과 예방 접종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마시 아웃리치란 저희 MCPHS 대학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지,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질문은 없으신지, 또 제일 싸게 이 약들을 구입하고 계신지, 보험에 대해서도 도와드려요. 저희 파마시 아웃리치의 설립을 도와준 4곳의 행정기관이 로고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파마시 아웃리치에 연락하는 방법은 여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반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기능을 써서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주에서 아웃리치 이벤트가 있기도 한데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 전화하시면 저희 케이스 매니저, 약사들과 약대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약에 대한 약과 질병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많은 약들이 있으시다면 1대1로 약을 검토해드리고요. 약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조사해드리고 또 지금 제일 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는지 메디케어 파트를 포함한 다른 보험 검토도 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지역 행사에서 건강과 약 처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관리와 비용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또 예방접종이 노인들에게 왜 중요한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처방량 비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메디케어 파트 D라는 연방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은 65세 이상 비장애인 그리고 65세 미만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보험이에요. 브랜드와 미브랜드 처방약을 커버해주고 인슐린 주입을 위한 주사기, 대상포진 예방주사 등등 많은 것을 커버해줘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웹사이트와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 파트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복용 중인 약들의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찾아드려요. 또 이 보험 플랜에 맞는 싼 약들도 찾아드립니다. 그 싼 약은 지금 드시는 것과 같지만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디덕더블, 커버리지 갭, 보험이 안 되는 약들을 비용 줄이는 것도 도와드려요. 다음으론 처방장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 플랜이에요.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다면 그거 위에 추가로 2차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커버리지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약 비용이 1년에 다 찼을 때 그 이상의 약을 구입하려면 도넛홀이라는 그 커버리지 갭에 다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보통 코페이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처방약 어드밴테이지는 그 코페이를 낮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격으로는 무조건 소득 한도인데요. 한 명이라면 62,450불, 두 명이라면 84,550불. 이 소득 한도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해당이 되고 있어요. 아래의 번호로 전화 후 2번을 누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잉 약물 복용과 해로운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새로운 약을 추가로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 드시던 약을 드시지 않게 됐으면 항상 최신 약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말을 할 수 없거나 드시고 있는 약을 알려주실 수 없으실 때 이 목록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또 만약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모르는 건 약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서 지시를 따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하나의 약국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약국을 사용하다 보면 이쪽에서 알지 못했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서로 부작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드실 수 있는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의 약국만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또 돋보기와 약 정리함을 이용해서 약 설명서와 약봉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절대 어두운 곳에서 약을 드시지 마시고 절대 약을 나눠 드시지 마세요. 이웃이 나랑 비슷한 증상이 있고 내가 그 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눠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의사와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 파마시 아웃리치에 전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약품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맞은 보관 방법으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아이들에게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애완동물의 약은 따로 보관하세요. 사람이 먹는 약과 섞이지 않게요. 또 도둑이 훔쳐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조심하시고 집에 방문자를 조심하세요. 알약이 너무 크거나 나눠 먹어야 될 때 알약을 쪼개기도 하는데요. 이런 알약을 쪼갤 수 있는 허가한 약이 있고 허가되지 않은 약들이 있어요. 이 허가가 된 약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알약 중간에 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줄이 있다면 쪼개도 되는 약입니다. 알약을 쪼갤 때는 지금 먹으려 할 때만 쪼개세요. 쪼개고 나면 열이나 습기에 약해져서 약 상태를 변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일정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효과를 내는 약이나 기재가 있는 약은 반으로 가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유통기간이 지난 약이나 사용하지 않는 약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을 알맞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오염이나 약 남용이나 미해한 물질들이 어느 곳에 물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약들은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물을 내려서 버려도 되는 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약이 어떤 약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약들을 알맞은 곳에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알맞은 곳은 보통
경찰청에 가시면 Prescription Drug Box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리시거나 DEA에서 하는 National Prescription Take-Back Day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약국에서 그것을 참여하기 때문에 약국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약을 어디에 버리시나요?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노인들이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 의약품이에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은 보통 진통에 쓰는 약들이에요. 염증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스피린, 아이브로프로펜, 모트린, 에드빌이라는 흔한 약들이에요. 하지만 이 약들은 긴 시간 정기적으로 먹는 걸 피하셔야 돼요. 복부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을 높여 신장이나 심부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 부전이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당뇨약들은 급격히 혈당을 낮춥니다. 저혈당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어지럽거나 두통이나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차가워지며 땀이 납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연락을 하세요. 다음으로는 불안장애약이나 불면증약인데요. 이거는 보통 졸피뎀, 앰비언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들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높이고 훈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몸이 약을 분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2.5mg처럼 낮은 복용량을 권장합니다. 또 어떤 일반 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베네드롤, 다이펜하이드로멘 같은 약인데요. 이 약은 혼란을 일으키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변비가 생기고 소변 볼 때 힘들거나 건조한 입안이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약성분은 감기, 기침, 알러지 약들에게 자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다이펜하이드로멘은 타이네롤 PM, 에드빌 PM, 모트린 PM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 약 박스를 꼭 확인하시고 여기에 다이펜하이드로멘이라는 그 약품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모르겠다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으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PPI인데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속 쓰릴 때 먹는 약이에요. 미산의 양을 줄여주거든요. 또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궤양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 이름으로는 프라일로섹, 프라바시드, 넥시엄, 프로토닉 이런 약들이 있고요. 사용서를 따르면 쓰기에 안전해요. 드셔야 될 때 아침 드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 2번 드셔야 되면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그리고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돼요. 만약에 그만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 천천히 줄여가면서 멈추셔야 돼요. 2번 드셨다면 하루에 1번만 드시는 걸로 줄여가면서 완전히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멈출 수 있죠. 그 멈추는 과정에 속쓰림이 심하시면 펩시드나 시메티딘을 쓰실 수 있으세요. 또
약으로만 속쓰림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자시기 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침대에 머리를 6인치 정도 올려서 주무시거나 담배를 끊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너무 기름진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칼슘과 비타민 D예요. 칼슘과 비타민 D는 꼭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칼슘은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고요. 튼튼한 뼈는 꼭 필요한 거죠. 또 칼슘은 신경, 근육, 혈관을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그 칼슘을 몸에 흡수하는 걸 도와줘요. 칼슘과 비타민 D는 음식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흡수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충제를 먹죠. 보충제는 하루에 2번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칼슘은 2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시트레이트로 나와요. 카보네이트는 텀스 칼츄레이트라는 브랜드가 있고 시트레이트는 스트라컬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보통 노인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PPI를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시트레이트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시트레이트는 부작용도 적고 빈속에 먹기에 괜찮거든요. 비타민 D는 D2, D3로 나오는데 어느 것을 드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주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독감이에요. 독감은 여러 가지 유행의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유행성 감기입니다. 가벼운 감기에서 병원 입원이 필요한 혹독한 감기까지 아주 다양해요. 예방 방법은 당연히 매년 예방접종, 그리고 청결과 위생의 유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독감의 증상으로는 목다가음, 마른 기침, 콧물, 열, 으스스함, 그리고 두통이 있어요. 독감 예방주사로는 하이도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65세 이상 어른들이 맞는 예방주사예요. 매년 맞으셔야 되고 조금의 부작용이 있는데 주사 맞은 곳에 약간의 통증과 부음, 낮은 열이 있을 수 있고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이에요. 폐렴은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펑거스에 의한 폐 감염 질병이에요. 예방 방법으로는 예방접종, 개인의 위생, 그리고 건강한 선택이 있습니다. 폐렴에 걸렸을 때 올 수 있는 증상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 개의 증상이 올 수 있고 몇 개만 올 수 있고 다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 증상들로는 열과 으스스함이 있을 수 있고 설사,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식욕 저하가 있고 심각한 탈진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탈진들이 오면 노인들은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란이 올 수 있고 소변 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증상들로는 푸르스름한 손톱과 입술, 땀, 노랗거나 초록색이거나 피가 섞인 기침 가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렴 예방 주사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프라브날 13이랑 뉴모백스 23이 있어요. 모든 65세 이상 어른들의 맞기를 권장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빨개짐, 통증, 근육 통증, 미열이 있는데 폐렴 증상보다는 훨씬 작은 부작용이죠. 다음으로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어렸을 때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심한 발진을 일으켜요. 예방 방법으로는 예방접종하세요. 증상으로는 통증, 타들어하는 느낌, 얼얼함, 따끔거리는 느낌, 또 접촉에 민감할 수 있고 이 통증들이 끝난 며칠 후에는 빨간 발진이 시작해요. 이 발진들은 물집이 지고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생겨요. 많이 가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이 생기거나 빛에 민감하거나 피곤하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예방주사는 50대 이상 어른들이 모두 맞길 권장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90%에서 97% 확률로 재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낮아져요. 예방주사는 2번의 예방주사고요. 처음 주사로부터 2달에서 6달 후 두 번째 주사를 맞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반에서 5시까지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아 킴이었어요.